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라는 이름의 말들을 주고받아 왔을까요? 때로는 그 비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아픈 흉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비판이 상대방을 꺾고 이기기 위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전 고대 아테네의 한 남자가 던진 세상을 뒤흔든 질문을 통해 진정한 비판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의 순간들을 마주하곤 하죠. 특히 누군가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겪는 비판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할 거예요. 고대 철학자의 지혜 속에서 생각을 탐구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실제적인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기원전 5세기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고대 아테네는 그야말로 번영의 정점을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 아래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도시의 미래를 결정했죠. 아테네의 중심 광장인 아고라는 늘 활기 넘쳤고 그곳에는 소피스트라 불리는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수사학과 뛰어난 웅변술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때로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여론을 형성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지식과 말솜씨가 곧 권력이자 명성이 되던 역동적인 시대였죠. 하지만 이 번잡하고 열정적인 아테네 거리 한편에는 조금은 색다른 모습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철학자 소크라테스였죠. 그는 소피스트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거나 대중 앞에서 열변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을 오가는 평범한 시민부터 스스로 현자라 칭하며 명망을 떨치던 이들까지 무작위로 붙잡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이죠. 당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용기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 선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의 질문들은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왜 저리 묻는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대답 속에 숨겨진 모순이나 부족함을 파고들며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탐구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었죠. 마치 흙 속에서 귀한 보석을 캐내듯 대화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찾아내려는 지난한 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질문에 깨달음을 얻고 감탄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무지와 얕은 지식이 드러나는 것에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독특한 철학자의 등장은 아테네 사회의 미묘하면서도 점차 커져가는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왜 이런 끈질긴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질문은 아테네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상대방의 말을 꼬투리 잡아 논쟁에서 이기려는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깊은 철학적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산파였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지혜를 스스로 끄집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산파술,
즉 지혜를 낳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모든 이들이 그의 철학을 환영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나 오랜 명성을 가진 인사들은 그의 끈질긴 질문에 커다란 불쾌감과 심지어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소크라테스는 결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고 그들의 인격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깊이 파고들었을 뿐인데도 많은 이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끈질긴 질문은 단순한 지적 토론을 넘어 아테네 사회의 고정관념과 기득권층의 입지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거리에서는 점차 그에 대한 수군거림과 불평이 커져갔습니다. 저 늙은이가 젊은이들을 현혹하여 이상한 사상에 물들게 한다. 아테네의 신들을 모독하고 전통을 파괴하려 한다.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섞여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를 향한 순수한 탐구이자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그의 질문은 이제 아테네를 뒤흔드는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질문의 파도는 어디까지 번져나가게 될까요? 그 질문의 파도는 결국 아테네 사회의 심장부까지 밀려들었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끈질긴 물음은 더 이상 단순한 철학적 탐구를 넘어 아테네의 오랜 전통과 안정된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간주되었죠.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되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실로 아테네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어 타락시켰다는 것. 그리고 둘째, 국가가 공인한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는 이른바 불경죄였지요.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이 두 가지 혐의는 가장 중대한 죄목에 해당했고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향한 외침과 익숙한 질서를 수호하려는 아테네 사회의 거대한 벽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죠. 마치 거대한 바위 앞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파도처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생각의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평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저는 그저 여러분의 영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극했을 뿐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진정한 지혜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질문이 결코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아테네의 신성한 전통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역설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과 가치관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고 더 성숙하며 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강조했죠. 그의 비판은 사람을 겨눈 칼날이 아니라 무지와 위선을 걷어내는 지성의 빗줄기였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끈질긴 질문에 불쾌감과 함께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많은 이들에게 그의 진심 어린 말은 그저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배심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질문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예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어떤 혼란과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결국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형량 결정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막기 위한 어떤 타협이나 굴복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에 자신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아테네 시민들과 그의 제자들은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오직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시 아테네 사회에 엄청난 비극이자 견딜 수 없는 역설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마지막까지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흐느끼는 와중에도 소크라테스는 침착하고 의연하게 독배를 받아들였죠. 마치 오랜 벗을 맞이하듯 그는 고요히 죽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의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체념이나 비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지혜와 진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질문과 비판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인격이 아닌 오직 생각과 개념만을 깊이 파고들어 탐구했던 그의 비판은 당시 아테네 사회의 기득권층과 명망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의 끈질긴 질문은 그들의 무지와 위선을 드러냈고 그들의 굳건한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며 결국 그 대가로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비판이 때로는 가장 극심한 오해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소크라테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